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3시에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을 위한 무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3시 시장 브리핑, 트레이딩 포인트 및 중요 내용 전달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회원 및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회원 전용 우선 영상, 케어맨 아카데미 및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노하우와 함께 즐거운 투자 생활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2월 13일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루두루 대부분의 종목들을 한 번씩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의 수익 실현 종목은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하고 파마 리서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드리블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실현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시장 반응이 어저께 시간에 거래해서 상당히 또 반응이 좋아서 오늘도 좀 괜찮을 걸 기대했는데 그닥 뭐 대단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이 정도 수준에서 수익 실현을 좀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 종목 갖고 이런 시절에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또 수익을 갖다 크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 투자해서 수익 내신 분들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죠. 여러분들 저 박수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보유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시그널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사실은 오늘 저게 그랬어요. 27만 원 정도 레벨, 저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레벨이었는데, 전전일, 그러니까 3일 전 종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갖다 건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그널 배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또 눌리면 또 매수하죠. 왜냐하면 파마리스지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하는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거, 에이전트 계약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좀 잘 진행되는 내용들이 또 나올 때 공략을 하면 되니까,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좀 급하게 했잖아요. 그럼 또 눌렸을 때 다시 잡아주는 거, 영업이익률도 좋기 때문에 다시 또 공략할 포인트를 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52주 신고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차익물 나오는 건 당연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두산마켓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마켓 오늘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아침에 좀 5% 정도 상승을 하다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는 20일 날 또 특사 파견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드리블 하고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여기서 스타트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분들께서 뭐 15% 정도 현재 진행 중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른 것들 지금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다시 또 수익 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목들로 제가 짬짬이로 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 낮은 구간에 아니면 잘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는 구간에서 보유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살짝 올랐다 윗골이 달리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 종목이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오늘은 13일 아니에요. 20일 전후에서 가는 그 시간 사이에 계속 상승을 몰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나름 그 여전히 뭐 범연건영도 있고 SG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많은데 뭐 HD 현대건설기계부터 해서 뭐 HD 현대인프라코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들 하나 찾아서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두산마켓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특별히 이야기 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또 눈에 또 띄면 또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이미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달 이내에 2번을 45% 이상 대부분 수익을 또 2번을 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또 전진하는 전진건설 로봇 또 공략을 할 거고요. 보호해수 물량도 풀리지 않습니까?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절대 따라 들어가면 지금은 안 돼요. 그렇죠? 적어도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두산은 포트폴리오에 잘 편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그널 잘 들어와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스타트 라인 잘 생각을 해주세요. 아마 대부분 여기서 스타트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요날. 그래서 요날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갈 건데, 일단은 시그널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드리블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윗단으로 가려면 또 시그널 때문에 또 차익 실현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윗점에서 움직일 때는 어떻습니까? 좀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가 시그널 보고 플레이 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또 여기서 뭐 한 10% 이상 또 때려주면 뭐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구조로 따지면은 딱 일주일 만에 지금 한 7, 8% 정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또 단기적으로 그 정도 낼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두산전자, 두산로보틱스,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조죠.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 투자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선, 방산, 로봇 뭐 이런 것도 아니겠어요. 지금 주로 나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 거기다 엔비디아까지, 두산전자까지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주당 단가 높으니까 규모가 작으신 분들은 잘 못 덤비시는 것 같긴 한데 좀 어쨌든 뭐 저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휴젤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잘 잡았어요. 이때 평단가 잘 잡고 가고 있고 이것만 10% 정도 이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오늘 실적 발표인데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어요. 예, 그거 내용 나온다고 하는데 뭐 글쎄요. 뭐 우리가 그 다 예상하고 이미 선반영한 거 다 들어온 거니까 그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고 앞으로의 모습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있다. 여기서는 시그널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 차익물이 나올 건지 아니면 돌파를 할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가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잘 해주셔야지 이 종목을 갖고 우리가 좋은 드리블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한화자 들어간 것만 들고 계신 분은 되게 해피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나마 요거 보유 새로 한 걸로 위안을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9% 정도 업사이드 나왔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다가 일단은 드리블 해서 나가는 걸로 하고 다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글쎄요. 하나 김성현 회장께서 아들들에게 또 나름 사업 구조를 나눠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업사이드가 나오고 미국에서 또 상당히 또 방산이나 조선 또 이런 관련돼서 상당히 또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눈치를 좀 빨리, 눈치껏 센스 있게 여러분 드리블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상승하는 걸 하나라도 잡았으니까 뭐냐면, 매도 시그널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이쪽에서 만약에 매물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드리블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지금 요 61, 2평이 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1, 2평 훼손하면 무조건 던져버릴 거고요. 61, 2평 저 자리에서 위로 다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HLB 지금 드리블 하시는 분 조금 답답하실 것 같긴 해요.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구조인데 우상방으로 가면서 가는 것이 정확하게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포인트가 터져줘야 되는 거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수급이 들어올 때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저도 매일 이 얘기만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그것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굳이 여러분들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뭐 힘들더라도 그 고비, 버틸 수 있는 그 여력, 그것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마지막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HLB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한 뭐 9%뭐 거기 전후하고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정리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이건 요번엔 그냥 가겠다고 했고, 여기서 수익 낼 땐 우리가 수익을 냈지만, 두 번째에서는 그냥 홀드앤고 진행하겠다 의견을 드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HLB가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자리까지 거의 내려와 있어서 플러스 조금 높은 구간이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블 가야 되면 틀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VM 우리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그널 보고 매수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구간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60일 이평선 라인에서 잡으셨을 것 같고 정확하게 여기 금액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우주항공 분야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많잖아요. 국내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도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게 푸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한테 뒤쳐서는 안 돼. 뭐 저기도 인공위성부터 해서 뭐 지금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쁠 만한 이유는 없다.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크게 뭐 시그널적으로 이제 매도 시그널만 아니면 계속해서 홀드해서 가는 그런 플레이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것들도 내용들이 또 체크되면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런 테마가 돌아오고 그런 쪽에 관심이 돌 때 우리가 수익을 또 메이킹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변압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하고 산일전기 이야기 드렸더니 대충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산일전기를 훨씬 더 많이 보유하셨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7만 원, 요건도 그 기준으로다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다시 보호해수 물량 다 해제 떨어진 거 끝났고, 그러면 눌림 들어온 거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 가지 이슈 이야기 드린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페파 증설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주 괜찮고, 이런 내용들이겠죠. PER 밸류에이션 낮고요. 영업이익률 30% 정도 나오고,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하시고, 일단 드리블 가는 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인텔리언테크 오늘은 시그널이 나쁘지는 않네요. 자, 그런데 이 정도 갖고는 제가 만족하지 못해. 이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이런 게 나와야지. 이편 크로스가 이건 이 종목은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답답하긴 하지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어쨌든 저희가 이때 매수를 했잖아요. 여기 이거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플러스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드리블 가야죠. 답답해도 배드 시그널 아니면 계속해서 홀드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전선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죠. 이 시그널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요 구간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운전선은 미국의 법인을 또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관세 부분에서는 가장 예를 들면 영향을 덜 받는 전산업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나와 있는 투자 경고 정보 해제가 오늘인지 내일쯤 아마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 따라 들어온 건데, 오늘 5% 업사이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갖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트폴리오가 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분명히 이야기 드렸는데, 근데 저는 LS 마린 솔루션은요, 어제 매수를 안 했어요. 어제 좀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눌리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저께죠. 그저께 이렇게 들어오고, 아마 오늘 조금 이 아래쪽에 걸릴 거예요. 이렇게. 이 중간쯤 라인으로 해서 잡아 들어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서 좀 평단 조절을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야죠. 좋은 종목이니까. HD 현대미포 저는 어제 평단 조절을 마무리해가지고요. 여러분 다시 이제 금액을 좀 이야기 드려야죠. 요 수준으로다가 맞췄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기다려 봐야죠. 여기까지 맞춰놨으면 우리가 충분히 또 기다려보고 가야 되고 저는 트럼프가 도와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상단, 선단이죠. 선단. 예. 이거 진행되는 내용들 관련돼서 이게 로로선 아시잖아요. 이거 바퀴 달린 차가 한 번에 쭉 들어가야 되는 거, 탱크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 실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점유율이 높은 회사이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HD 현대미포가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때 모멘텀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이 정도 평단 맞춰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출구 전략 이야기 드렸고 그러니까 그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같이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현재 비중은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20% 여력이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조절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력은 남겨두고요.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면서 드리블 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비중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저기 지금 최고 저점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훼손하는 거에 나면 그때는 이제는 손절로 진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이해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 여러분들께서 퍼센트로 보세요. 수익 금액으로 보게 되면 절대 이게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경동 나비엔 이 정도는 제가 이 라인에서 잡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잘 잡고 계십니까? 이날 제가 3% 오르는 구간에서 평단 조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저는 좀 평단 조절해 가면서 좀 천천히 잡아가고 있어요. 바로 예를 들면 위르트에서 이 종목은 올라갈 때 이런 좀 며칠 기간에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그걸 기대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테마가 확 쏠려서 들어오는 내용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기관들이 좀 잡아주는 내용들이 있을 때 좀 주가가 반등이 올 거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전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조금 궁금한 점은 있기는 한데, 건설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 건데, 우크라 재건도 조금 관심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 맞겠죠?
당연히 뭐 그쪽도 난방 시스템은 필요할 테니까 말입니다. 뭐 그런 것들 연동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아니 그 내용적으로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업가 가서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북미 매출 관련돼서 수출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미 검증받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한번 상승, 여기 고점까지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패턴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이 정도 수준까지죠. 그래도 기본 수익률 충분히 나와요. 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건 느리게 움직일 거고 성수기까지 도래하면서 가는 기간도 상당히 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5월달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최소가 5월달입니다. 아주 성수기는 8월이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무게감입니다. 수익률보다는. 그죠? 물량을 갖다가 일단 많이 담으실 수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많이 담아서 이렇게 올려서 수익을 내는 거죠. 이게 전통적으로 보면 뭐 약간 뭐 시니어들 플레이들이 이렇게 하죠. 평상시에 뭐 한 종목에 뭐 예를 들면 평균이 보통 1,000만 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래 거래하신 분들 같은 경우 한 3천 이렇게 두세 배 넣어가지고요. 한 뭐 수익률이 한 20% 나면은 또 그렇게 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을 펼쳐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종목으로 지금 한국전력은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으니까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조금씩 다시 평단 조절하고 있어요. 그저께부터.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 제가 이건 정리했다가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서 저 플레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제가 현금 유동성을 좀 잘 드리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SI 같은 경우는 묵직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LG전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손절을 쳐가지고 다시 한번 또 예를 들면 잡고 이런 개념들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묵직하고 믿을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올라가지 않겠어요. 오늘도 SI 같은 경우 반등 올라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들. 저는 SL하고 LG전자가 관세 때문에 엄청나게 좀 타격을 먹을 거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묵직하게 좀 보유하면서 물량을 좀 담아가는 거죠. 그래서 때가 딱 되잖아요. 그 기본 물량을 제가 보통 보면 종목당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넣기로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 1,000만 원 정도 평단 조절하면서 가다가 나중에 타이밍이 딱 왔을 때 거기서 뭐 적어도 50이나 또 이제 다시 100% 정도 얹혀서 한번 쭉 달리는 걸 즐기는 그런 또 플레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수익률 게임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가끔가다는 물량 공세로라도 가는 경우에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습니까? 좋아요 누르시고요. 오늘 즐거운 또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3시에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을 위한 무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3시 시장 브리핑, 트레이딩 포인트 및 중요 내용 전달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회원 및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회원 전용 우선 영상, 케어맨 아카데미 및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노하우와 함께 즐거운 투자 생활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